자, 우선 정말 우리가 김준혁의 이야기는 매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나고 돌아서면 새로운 게 나오고 이번에는요 책입니다. 김준혁이 만드는 변방의 역사라는 그런 책인데요.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 역사. 이것도 2019년도에 했던 건데 두 개가 나왔어요. 낮의 히히히 스토리, 밤의 히히히 스토리. 참 제목도 정말 야시꾸리한 제목을 해갖고요. 여기 보면 친일 역사에서 시작된 유치원의 뿌리라는 그런 내용에서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이 경성유치원이다. 오늘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보수화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성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 이처럼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교고 시킨 게 바로 유치원의 시작이다. 정신적으로 한유총은 정신적으로 경성유치원의 후예다. 아니 유치원이 무슨 친일파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준혁이 우리나라 이제 교육 제도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시작되는 거에 대한 몰 이해와 무식에서 비롯된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국민학교는 뭐죠? 네. 일제 강점기에는 다 소학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68년이죠. 서구 교육 제도를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서당 갔잖아요. 서당 있죠. 네. 근데 자기들 일본 본국에다가 근대 서양식 근대 교육 제도 거기에 이제 유치원도 포함되어 네네. 있는 겁니다. 어. 유치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한일 합병 이후에 이제 조선 땅에다가 이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탄생하는 게 지금 그 교육 제도에 그러면 김준혁이는 참 무식한 게 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치원만 친일의 산물입니까? 소학교부터 시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친일의 산물이죠. 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 김준혁은 애들이 있을 텐데 얘들은 어디 유치원 안 다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이제 95년에 네. 설립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1913년에 그 경성 유치원 음. 이어받은 정신적 후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유총이 정신적 친일파다. 네.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한유총을 고은 변호사를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발칵 뒤집혔어요. 어허. 한유총에서 이제 그 내일 아마 집회를 하는데 네. 요구하는 게 뭐냐? 사과, 진심어린 사과와 그다음에 저서를 수거해라. 수고해라. 정말 저서라고 하기에도 저런 걸 보기에 종이 가까운 책이라죠. 그렇죠. 수거하고 그다음에 후보직을 사퇴해라. 음.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제 후보직 사퇴 요구하고 고소한 게요. 네. 한 10개 단체가 넘더라고. 글쎄요. 아니 위안부 단체만 4개가 그래요. 네, 맞아요. 야, 고종 뭐또 지금 공실전체 이대 뭐. 그렇습니다. 이런 후보증 처음 봤습니다. 네. 와, 박정희, 이화여대, 그다음에 뭐 우리 국군, 음. 그다음에 고종, 왕조, 음. 그다음에 의사 단체. 음.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들고 올라서 사퇴해라. 그다음에 고발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저는 상당히 내일 그 한유총도 큰 조직입니다. 네. 엄청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지원님은 유치원 나오셨나요? 네, 저 유치원 나왔어요. 그럼 친일파네. 네, 그거다가 또 저 조정래 기준에 따르면 일본 유학까지 네. 갔다 왔기 때문에 완전 뼛속 깊은 토착 친일파. 외구죠. 그죠? 예, 토착 오. 외구. 조정래가 그랬잖아요. 네. 일본 유학 갔다 온 자들은 다 토착 외구. 토착 외구다. 예, 야, 토착 외구에 참. 유치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참 그게 있다면요.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 한자어 중에 메이드 인 저펜 한자가 있어요. 네네. 뭐 사회, 네. 무슨 경제, 음. 뭐 정치, 음. 뭐 그 회사, 뭐 이런 게 다 이제 일본식 한자어예요. 그렇죠. 우리 보면 한 그 2,000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 스쿨 하면 그 이제 영어로 학교 아닙니까? 네. 아주 우리 말로 네. 학교라는 한자 어를 제일 먼저 쓴 게 일본이에요. 그때 보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이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 유치원도 똑같거든요. 일본 한자가 똑같아요. 일본 발음은 요치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식의 기준으로 따지면요. 아니 서울대학교는 뭐예요? 경성제대였잖아요. 경선제대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대 교육제도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당을 그러면 계속 그냥 하늘천 따지 뭐 가무련 이거 서당으로 계속 하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예?
자, 그러면 수원 정은 앞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없애고 서당 만들면 돼요. 국회의원 되시면. 자, 이게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치원 전부 다 친일파다. 그럼 유치원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군인들 전부 다 이게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이대 성상납했다 뭐 등등 이 주장하면 다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참 이 보면 이게요. 바로 이 좌파들이 모든 부분들을 친일파. 조국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지난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건 모든 프레임을 친일로 연결시키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번에 이재명이도 신한일전이다. 네. 그다음에 조국이도 맞아요. 축창가로 싸우자. 네. 그다음에 김준혁이 놓는데 뭐 유치원도 그렇지만 이자가요. 신문에서도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 진짜 이게 입에 담지 못할. 네. 이자가 원래 정조를 이재명이하고 이게 비교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한테 그 찍힌 거 아닙니까? 네, 네. 간택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조 부인 중에 홍구경 있죠. 아, 그 제가 너무 심해서 말을. 그러니까요. 아우. 와, 홍구경 네. 세도 정치 시작이라고. 네. 이분의 누이가 정조 부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음부가 골맞다. 정말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자기가 아무리 궁중에 에로사를 전공했다 해도 아무 근거도 없지만 이게 방송에 이런 막말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게 옮을 수도 없는. 앞으로요. 이자가 만약에 저는 떨어진다 봅니다. 이수정 교수 이긴다 봐요. 이긴다 봐요. 근데 이자가 만약에 앞으로 진짜 만약에 국회의원 되면요. 네. 국회 방송은 19금으로 금지됩니다. 국회 방송 제가 출연하거든요. 국회 방송 제가 화요일마다 출연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근데 이 국회 방송 전 국민이 보잖아. 근데 김준혁이가 국회 가면 국회 방송을 19금으로 설정해야 된다. 전부 이런 상스러운 이런 게 음란, 퇴폐 이런 막말밖에 없잖아요. 심각한 결격자죠. 국회 에로 방송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국회로. 이자가 한번 들어가서 하면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또 국군을 또 폄하했습니다. 이 방송에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다부정 전투는 사실상 패전했다. 또 백선엽 장군은 병법을 모르고 미국 덕분에 이겼다. 육사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육사 출신들 또 난리가 났어요. 육사 지금. 총동문회에서요. 네. 그 이제 김진혁 사죄하고 사퇴하라. 사죄 사퇴 두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육사도 육사지만 이게요. 그 유치원이 네.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보면 남자는 거의 못 봤죠. 네, 네, 맞아요. 거의 다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서 많죠. 이화여대 그 김한란 총장이 초대 총장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여성표 있잖아요. 네. 이 우리가 이 보수당이 여성표에서는 좀 져요. 네. 여성표에서 남성이 그나마 낫습니다. 여성표가 좀 이제까지 좀 모자랐는데 이 김준혁이 이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030이 김준혁 검색을 아주 폭풍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더 가파르게 네. 이제 이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 보면 이제 또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부터 유치원 교사들 거의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보수당에게 불리했던 여성표가 요번에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네. 상당한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참 이런 후보를 지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보니까 뭐 전선도 너무너무 넓습니다. 이대뿐만 아니라 여성표들, 유치원 분들, 그다음에 국군, 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폄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다부동 전투는 제가 그 역사 인물 열전에 네, 맞아요. 대선 저기 백선엽 장군 쓰면서 제가 다부동 전투에 대해 썼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군과 나라는 책이 나옵니다. 네. 사단장이 내가 앞장서겠다. 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쏘아라. 이게 1950년 8월 7국군의 다부동인데 그렇죠. 그때 준장이었어. 1사단장. 사단장이 직접 적진으로 돌격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절한 전투로 적의 예봉을 꺾고 나라를 백척한 데서 구한 이런 전투예요. 네. 미국의
교과서에 네. 전사책에 역사책에 가장 성공한 전투로 다부동 전투가 나오고 그렇죠. 그 원인이 분석되고 있거든요. 이걸 패배했다. 야. 이 말이 북한의 시각에서 봐야죠. 맞아요. 북한 시각에서 보면 패배한 전투지. 이게 철저한 친북, 종북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게 우리 우파 국민들 피를 끓게 하는 이런 게 망언입니다. 다부동 전투가 패배했다. 백선엽 장군을 폄하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에 육사하고. 이게요.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백선엽 장군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 미국의 육사나 미국의 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서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다부동 전투의 승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을 모시고 살아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요. 그런 나라인데 정말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서 그 정말 우리의 어떤 영웅들이 군 영웅들이 이걸 북한군을 물리치면서 결국은 여기서 승리의 출발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폄하하면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본인들의 이 패배한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승리한 점에서 전투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김준혁의 이 사관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이 김준혁이 뭐 주사파, 골수 주사파 그런 걸로 쫙 또 일관되게 뭐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완전히 좌파 쓰레기 그 온갖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에로물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에다가 또 저 다부동 전투 평가할 때 뭐 그렇고 모든 걸 또 친일 뭐로 그냥 몰아대고 그런 것도 그렇고. 야, 근데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했잖아요. 그 저 뭐 정조의 후궁인 네. 원빈이 요절한 사유. 음흠. 이게 참 방송에서 틀지도 못할 정도다. 네, 예? 뭐 이게 참 저도 이게 민망한데 참. 과도한 그 문란한 생활 때문에 요절을 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어떻게 하고 거기가 뭐 야, 이게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 연산군 시절에 뭐 얘기하면서 스와핑 얘기도 했잖아요. 또. 그렇죠. 스와핑이.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연산군하고 하면서 연산군 시절에 뭐 스와핑이 있었는데 왜 그걸 지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이 자가 어쨌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이런 자를 민주당의 후보, 공천의 후보로 내세웠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더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결국 본인이 정말 이 형수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거라든지 본인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뭐 김준혁은 나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 정도 갖고 그래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걔 친일파 맞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재명은 이제 입도 뻥긋 못하는 게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요. 첫째는 이제 그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공천 취소한다 해서 이게 당사자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방법이 없대요. 네네.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선관위에 최병국 선배 물어봤대. 지금 이미 다 공범을 하고 나왔잖아요. 네네. 당사자가 사퇴 안 하면 공천을 취소한다 해도 이게 이미 방법이 없다 사퇴시키기. 그게 4년 전에 예. 우리 그 부천에서 그 차명진 차명진. 후보가 그래 그때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인가 뭔가 공천 취소했잖아요. 네, 취소했죠. 그 현수막 뭐 쓰리썸 논란이 네.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차명진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갖고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 말은 이게 당사자가 승복하고 네. 사퇴하면 이게 사퇴 공고 붙는데 그렇지. 끝까지 이게 버티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그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재명이 과연 그 보세요. 당에서 그 김준혁에게 권유한 게 뭐예요? 사과만 권유했지 사퇴를 권유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 사퇴 권유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말은 이게 그걸 안 분명히 했다는 게 문제죠. 딸을 자들이 아니고 첫째 이유가 강행할 방법이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이 좀 단수잖아요. 그렇지. 사퇴하는 순간에 한석이 가는 거죠. 그런데 세종갑에는 김종민이가 있잖아. 네. 어차피 들어온단 말이야. 김종민가. 우리 유재화 후보가 있지만 근데 그 지역은 그냥 무투표로 당선되니까 한석을 그냥 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무섭대. 이재명도 와 양문세가 얼마나 드셨는지 그 봤죠 연설에. 예. 만약에 취소하고 이러면요 총구가 이재명한테 향할 겁니다. 그렇지. 절대 그냥 안 물러납니다. 양문세가 이재명이 물어뜯고 김준영도 이재명 그때부터는 정조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산군 광해군이 이재명한테 간다니까 그 총구가 그 겁나는데 솔직히 무섭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게 꼼짝 못한다 봐요. 그게 바로 저는 이원욱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원욱도 보면 결국은 공천 탈락하니까 지금 뭐 공격하고 있는 거 그렇죠. 부인의 입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문석도 꽤 오랫동안 이재명을 서포트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준혁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 정도 독설이면 저 정도 독설을 반대로 공격 방향을 반대로 하면 얼마나 많이 자기한테 공격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겁나서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원욱도 보면 지금 리틀 이재명이라고 할 만큼 본인하고 이현욱, 예, 이현욱. 굉장히 아마 그 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탈락하니까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라도 이게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이 파문은 내일 이제 유치원 총연합회 시위도 하고 하겠지만 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여성표가 흔들리고 있다. 여성표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 보면 항상 민주당 편이었는데 민주당 우위였는데 이제 이번에만큼은 아니다. 어제 우리가 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김준혁에 대한 검색량이 20, 30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여성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찍겠다 안 찍겠다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뭔 이야기를 한 거야? 아마 그걸 직접 보면 찍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걸 보고도 아이고 이분 말 잘하셨네 찍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보면 안 찍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그 연합뉴스 나갔는데요. 네. 그 민주당의 그 여성 변호사 패널하고요 방송을 했거든요. 네. 대기실에서 제가 물어봤지요. 어이 모 변호사, 당신에게 김준혁이 막말 중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저 하다 막말이 많으니까 한번 친하니까 여성이고 또 민주당 패널이잖아요. 네.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변호사 그러더라고. 저는 토끼입니다. 그러더라고. 토끼. 이거 우리 오늘 안 다뤘잖아요. 네. 윤석열, 김건희 여사각이 토끼라는 거, 토끼. 근데 토끼가 교미할 때는 암수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네. 평소에는 암토끼, 수토끼 구별 못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각이 구별 못하는 암수 토끼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바둑이 너무 심한. 아니 현직 대통령 부부를 토끼인데 암수를 구별 못한다?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왜 암수를 야 도저히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민주당의 여성 변호사도 이건 심하다. 이런 게 비판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다 볼 겁니다. 여성들이. 네. 참 이거 보기만 봐도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참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 나와서 참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땡큐죠 뭐. 더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오늘 뭐 기자들이 이 책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인터넷 이런 것 다 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걸 한번 더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아마 이게 파문이 커질 것 같으니까요.